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 날씨 탓인지 나이 탓인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다. 허리 안쪽이 찌릿찌릿 뜨끈해지면서 뭘 해도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다. 솔직히 누구한테라도 기대고 싶은 그런 아침이었지. 난 김영숙 올해 62세. 남편과는 7년 전 헤어지고 그때부터 계속 혼자 살았다. 가끔 찾아오는 딸과 손주가 삶의 낙인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아주 보통의 할머니야. 그런데 꼭 이런 날에 타이밍 안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 귀찮은 녀석. 인터넷으로 샀던 커다란 조립식 수납장이 도착한 거다. 하필 이런 날에 투덜거리면서 상자를 열었다. 널려있는 나무 판자들, 어쩐지 많아 보이는 나사들, 게다가 설명서는 엉망인 한국어. 아무래도 오늘은 위험한 날이 될지도. 혼잣말을 했는데 정말 위험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왜냐면 그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띵동. 초인종이 울린 건 점심이 막 지난 시간이었다. 현관에 서 있는 건 같은 아파트. 2층 아래에 사는 이명철 씨였다. 65세의 전직 기술자. 취미로 목공을 하는데 손재주가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다. 부인과는 5년 전 이혼했다는데 그 후로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왠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빨개요. 명철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살짝 섞여 있지만 자세는 꼿꼿하고 어딘가 모르게 와일드한 매력이 있었다. 나이 먹어 생기는 주름도. 그 사람의 경우는 멋스럽게 보여서 신기했다. 아, 허리가 좀 아파서요. 무거운 거라도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납장이 배달돼서요. 제가 직접 조립해야 하는 거거든요. 아, 그거 위험한데. 무리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거실에 있는 상자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이건 그냥 하면 힘들겠는데요. 맨손으로 하다가는 가시에 찔려 다칠 수도 있어요. 제가 장갑 가져올게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그 한마디에 나는 한순간 엉큼한 상상을 하고 말았다. 훨씬 더 야하고 저급한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다. 상상만으로도 아랫배가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느낌.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남성과 가까이 지낼 일이 없었으니 이런 엉뚱한 망상을 하는 건가. 내 반응에 스스로 조금 당황하면서도 나는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명철 씨가 장갑과 공구를 가지고 돌아왔다.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팔뚝. 근육이 생각보다 단단했다. 이 나이에도 꾸준히 몸을 관리하는구나.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부품부터 확인하고. 그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차분했는데 그게 내 귀에 편안하게 들렸다. 평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리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분이 되었다. 작업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의 손재주가 워낙 좋았다. 손이 커서 나사를 돌리는 동작에도 망설임이 없었다. 수납장 부품을 맞춰가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했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렜다. 여기 좀 뻑뻑하네요. 그가 나무 판자를 맞추려고 힘을 주며 말했다. 땀이 살짝 뺀 이마에 빛이 비치는데 왠지 모르게 섹시하게 보였다. 힘 좀 빌려주실래요? 같이 잡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죠. 나는 그의 옆에 서서 판자를 잡았다. 그 자세에서 어깨가 서로 닿았다. 생각보다 뜨거운 체온에 나는 조금 흔들렸다. 여기 끝까지 넣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가 수납장 나무 못을 가리키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참을 수 없으면 끝까지 넣어버려요. 말을 하고 나서 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지?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그럼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고는 나무 못을 구멍에 끼워 넣었다. 그들의 대화는 누가 들어도 위험한 내용이었지만 우리는 그저 정말로 그저 나무 수납장을 조립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등이 부딪혔을 때, 손과 손이 닿았을 때, 그의 숨결이 귀에 스쳤을 때 나는 완전히 엉큼한 생각에 빠져버렸다. 나이가 60대인데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자로서의 설렘.
그건 나이를 잊게 만드는 기분 좋은 감정이었다. 잠깐 여기 좀 잡아주세요. 그가 말해서 나는 수납장의 모서리를 잡았다. 그는 그 틈에 나사를 넣고는 드라이버로 조이기 시작했다. 그 동작이 왠지 모르게 야하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시선을 고정했다. 잘 안 들어가네. 각도를 바꿔볼까? 네, 그러는 게 좋겠네요. 그가 나사를 조금 비스듬하게 하고 천천히 돌렸다. 나사가 점점 나무에 파고드는 모습을 보면서 내 머릿속은 왜인지 모르게 엉뚱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의 제안으로 커피를 끓였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땀을 닦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우리 둘을 감싸 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땀 흘린 거 오랜만이네요. 수건으로 목덜미를 닦으면서 말하자. 그가 살짝 웃었다. 저도요. 맨몸으로 하는 건 역시 다르네요. 또 그 말. 이번엔 내 심장이 확실히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기요.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왠지 모르게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이 감정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의 온기가 내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울렸다. 입술이 맞닿은 건 바로 그 직후였다. 뜨겁고 부드러웠다. 온몸이 서서히 달아올랐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 위를 부드럽게 후었다. 몇십 년 만일까? 이렇게 키스하는 게. 하지만 몸은 이미 기억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반응했다. 마치 그 수납장의 구멍 안에 나무 못이 박히는 것처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는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키스가 끝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치는 나는 62세의 늙은 여자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였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득 찼다. 이대로 계속 있을까요? 그가 조금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네. 나는 미소로 답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은 뛰었다. 이런 대담한 말이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다니. 내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눈이 놀라움과 기대로 빛났다. 그리고 다시 입술이 겹쳐졌다. 이번 키스는 방금 전보다 더 열정적이었다. 서로의 숨결이 섞여들었다. 그의 손이 내 등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천천히 가슴팍으로 옮겨갔다. 그 촉감에 나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명철 씨도 마찬가지로 낮은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영숙 씨 정말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가 욕망과 망설임이 뒤섞여 갈라졌다. 네, 오늘은 위험한 날이니까. 그 말에 그의 눈이 의문으로 가득 찼다. 위험한 날, 즉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날. 그의 눈빛이 이해와 함께 열정으로 깊어졌다. 우리는 그대로 소파에서 일어나 손을 맞잡고 침실로 향했다. 창피함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젊을 때와 다른 몸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망설임. 하지만 그의 눈에는 욕망밖에 없었고 내 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뜨거움을 느꼈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입술은 목덜미에서 가슴으로 옮겨갔다. 그 촉감에 몸이 떨렸다. 침대에 누워 그를 받아들였다. 그의 몸이 내 위에 겹쳐졌다. 그리고 몸과 몸이 하나가 되려는 순간 미안, 가지고 온 게 없네. 그가 난처한 듯이 말했다. 그렇다, 피임도구 말이다. 이 나이에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잠깐의 망설임. 하지만 이미 멈출 생각은 없었다. 이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하자마자 그는 내 안으로 들어왔다. 오랜만의 느낌에 나는 잊고 있었다. 그것은 통증과 쾌감이 섞인 기묘한 감각이었다. 아! 작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숨막히는 소리를 냈다. 그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몸속 깊은 곳에서 되살아났다. 나이를 잊고 시간을 잊고 그저 이 순간에만 온전히 몸을 맡겼다. 명철 씨.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러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 존댓말이 아닌 친밀한 호칭이었다.
영숙 씨. 그도 똑같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가 다시 흥분을 고조시켰다. 동시에 맞이한 절정은 젊을 때보다 더 깊고 오래 지속되었다.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내 가슴에 울렸다. 그 온기가 오랫동안 외로웠던 나를 채워주는 것 같았다. 이윽고 그가 작게 웃기 시작했다. 뭐가 그렇게 우스워요? 아니, 위험한 날이 설마 그런 의미였을 줄은 몰랐네요. 나도 덩달아 웃어버렸다. 미안해요. 이상한 말을 해서. 하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명철 씨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 이 수납장하고 씨름하다가 분명히 허리 다쳤을 거예요. 제가 온 덕분에 다른 의미로 허리를 쓰게 됐네요. 그의 놀림에 나는 그의 가슴을 가볍게 툭 쳤다. 그리고 다시 함께 웃었다. 이렇게 관계 후에 서로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일까. 근데 정말 괜찮았어요? 그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나는 그의 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혀. 오히려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영숙 씨한테 전부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걸 용기가 없어서. 우리 똑같네요. 저도 명철 씨 계속 의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될 줄은. 그러네요. 다 그 수납장 덕분이에요. 우리는 다시 웃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한순간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저 한때의 감정으로 끝나는 걸까? 명철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내 질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물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만약 괜찮다면.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기쁘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나를 다시 한번 껴안았다. 하지만 이 나이에 사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지도. 내가 말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남들 시선은 신경 쓰지 말아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뿐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키스를 나눴다. 그날 저녁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밤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밤이 되자 그는 와인과 치즈를 들고 찾아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했고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다정함과 열정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같이 여행 가지 않을래요? 온천이라도. 네? 갑자기요? 사실 제가 퇴직금으로 작은 별장을 하나 샀거든요. 산속에 있는 온천 지역이에요. 거기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 제안에 마음이 설렜다. 좋아요, 가요. 그리고 다음 주말 우리는 그의 차를 타고 산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경치 좋은 곳에서 쉬기도 하고 지역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마치 젊은 연인 같은 기분이었다. 별장은 작았지만 아주 편안한 공간이었다.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작은 노천탕까지 있었다. 이런 멋진 곳이 있었다니. 계속 혼자 왔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사람과 함께라서.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밤 우리는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느낌. 그 온기에 감싸여 있는 행복. 영숙 씨, 여기서 같이 살지 않을래요? 갑작스러운 그의 제안에 나는 놀랐다. 네? 하지만 일은. 저는 이미 은퇴했잖아요. 그리고 영숙 씨는 파트타임이니까. 일주일에 몇 번만 도시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확실히. 가끔 손주들 보러 가면 되겠네요. 여기서 둘이 자연에 둘러싸여 지내는 거 어때요?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행복한 제안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네, 그렇게 해요. 그의 품에 안겨 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근처 숲을 산책했다. 손을 잡고 이따금씩 입을 맞추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둘을 지켜봐줬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실감했다. 영숙 씨, 고마워요. 갑자기 그가 말했다. 뭐가요? 제 인생에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줘서.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제가 더 고마워요. 그 수납장 덕분에 이렇게 멋진 사랑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 수납장 평생 소중하게 간직해야겠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갑작스럽지만 저랑 결혼해 줄래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이 나이에? 내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을 정식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다. 7년 만에 흘리는 눈물.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네, 좋아요. 그는 일어서서 나를 꼭 껴안았다. 숲속에서 새소리를 배경 삼아 나눈 약속.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 우리는 일주일의 절반을 도시에서 절반을 산속 별장에서 보낸다. 딸과 손주도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축복해줬다. 가끔은 함께 별장에 와서 가족 시간을 즐기기도 한다. 오늘은 위험한 날이야 라고 말했던 그날의 내 예감은 확실히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로 위험했다.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훌륭한 위험이었다. 나이를 먹어도 사랑은 깊어지기만 한다. 그리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가끔 그는 장난스럽게 묻는다. 위험한 날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해준다. 네, 명철 씨가 있는 한 매일이 위험한 날이에요. 그리고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는다. 이 나이가 되어 발견한 사랑. 그것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와 다정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른다.